우선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거를 배우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뭔가 속 깊은 얘기를 좀 할게. 진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얘기. 너희들 알다시피 선생님이 영어과를 나왔어. 그 영어과는 영어 교육과가 아니라 영어과 말이야. 영어과는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배워. 뭐 언어적인 측면으로도 배우고 문학적인 측면으로도 배우고 통번역적인 면으로도 배우지. 근데 내가 졸업하고 나서 우리 학교가 무슨 과도 생기고 무슨 과도 생기고 막 이랬는데 그냥 우리 때는 그냥 서양어 대학 영어과였어. 영어과였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영어과에서 가장 이제 힘든 수업이 뭐였냐면 이런 통역 번역에 대한 수업이었어. 이게 좀 우리 동기 중에서도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이 통번역과 쪽으로 많이 갔지. 통역은 말로 이렇게 하는 거고 번역은 글로 하는 거, 그 정도는 알지? 그런데 통역이나 번역이나 종류가 두 개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수능 영어 파이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봐. 한영 번역은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게 한영 번역이야. 이건 뭐겠어?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게 나중에 지금 이제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아마 우리 학교 영어과 후배도 있을 수 있겠지. 왜냐면 학교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애도 있을 거고 대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있을 텐데 고3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알잖아. 뭐 학점을 따야 된다 이런 거 있지. 학점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선 이 통역 번역 수업은 좀 안 듣는 게 좋았어. 아주 진짜 몇십 년 전임에도 기억이 나 다. 왜냐면 이거는 영어를 좀 너무 잘하는 애들 내가 한국에서는 수능 영어 하면서 영어 되게 잘하는 척 많이 하고 살았지만 내 동기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그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영어 진짜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애들이 많이 가서 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왜 가끔 살다가 한번 도전해볼까 이러다가 이렇게 인생이 좀 힘들어질 수 있잖아. 내가 도전했다가 힘들어졌던 기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거 들었던 기억을 좀 얘기해 줄 테니까 이거 듣고 너희들이 느낀 바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그 교수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영 번역, 영암 번역이라는 그 수업에 내가 수강 신청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너 외고지? 너 무슨 과야? 영어과야? 너희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업을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A4 용지에다가 한 달락에 하나의 패러그래프에 영어 패러그래프를 주고 교수님이 애들한테 주면 그걸 딱 보고 그게 영어면 한글로 싹 바꿔야 되고 패러그래프가 한글이면 그걸 영어로 싹 바꿔야지 되는 거야. 근데 이미 그 통번역 수업에 딱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 과 자체도 영어를 잘하는데 저 통번역 수업에 들어온 애들은 우리 과에서도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뭔가 속도에서 밀리지 않기에 교수님한테 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받자마자 막 번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수업 딱 들어갔을 때. 근데 이게 학점을 좀 별로 안 주잖아. 학점을 별로 안 주니까 수강생이 몇 명 없었어. 한 10명 정도? 학점 잘 주는 이런 수업은 막 100명, 200명씩 들어가는데 이런 건 10명 정도밖에 안 줬지. 근데 내가 저기를 들어가니까 가뜩이나 덩치가 크고 생긴 게 우락부락한데 내가 다닐 때 영어과는 거의 다가 여자애들이었어. 남자애들이 몇 명 있지도 않는데 거기에 덩치가 산만한 내가 앉아 있으니까 눈에 띄잖아. 그리고 왜 나도 그 당시에 느끼기를 영어 교수님들은 여학생들을 약간 좀 괴롭히면 그 여자애가 상처를 좀 받을 텐데
나처럼 덩치 큰 남학생은 좀 괴롭혀도 상처를 좀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좀 약간 괴롭히면서 그 수업 분위기를 띄우는 이런 게 좀 있었거든. 그랬는데 저 때 수업이 딱 들어갔는데 이제 시험지가 딱 주면 선생님 교수님이 시험지를 딱 주잖아. 딱 주면은 받자마자 빨리 속도전으로 빨리 써서 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받자마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야, 니네들은 어떻게 그걸 문제를 받자마자 그렇게 번역을 시작하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네 이러는 거야. 이게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파이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문이 있으면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거를 한 10번은 읽어야 전체적인 문맥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문맥을 아는 상태에서 이 문장을 번역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장도 번역할 수 있고 완벽하게 문맥을 아는 상태에서 문장을 다 번역하고 나서도 내가 번역본을 보면서 살짝살짝 고쳐야 되는 건데 지금 내 수업에 들어온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시험지를 주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쫙쫙쫙쫙 쓰기 시작하니 새끼들아 이러는 거야.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옳은 소리지. 근데 너희들은 그런 단락으로 이루어진 듣기 빼고 독해만 28개를 1시간 안에 제대로 해서 1등급을 받아야 되잖아. 아니 영어를 정말 잘한다는 영어과 애들한테 모여져서도 1시간 동안 지문 하나를 완벽하게 번역하는 게 영어과 전공 수업인데 그거보다도 어린 고등학교 수능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지문을 28개를 해놓고 이걸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1등급, 2등급을 받게 해야 되잖아. 이것만 비교해도 어때?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니네들의 목표는 1등급, 2등급 받아서 하려면 완벽하게 해석이 좀 돼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석이 1시간에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게. 내가 다른 예를 하나 더 얘기할게. 아주 옛날에 이분이 대통령이던 이런 분이 대통령이던 시절이 있었지. 이분인지 노무현 대통령인지 어느 대통령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뭐를 얘기를 했었냐면 수능 영어를 없애버리고 니트라는 영어 시험을 한대. 그래서 니트라는 영어 시험을 한다고.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수능 영어의 파이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 대학 시절이랑 학원 강사 초창기 시절을 뭐 설명하는 거야. 그때 대통령이 바뀌면서 수능 영어에 저 말하기를 집어넣겠대. 말하기. 학원 강사 입장에서 나는 말하기를 애들한테 강의해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말하기를 어떻게 수능에서 애들 채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난 생각했어. 대학생으로 위장하고 그리고 강남역에 있는 어학원에 가서 대학생인 척하고 외국인들이 하는 스피킹 수업에 학생으로 둔갑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야구 모자 쓰고 대학생인 척하고 내가 한 달을 다녔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말을 하면 백인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백인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백인이 하는 영어면 그게 다 맞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영어 유치원이 활성화되어 있잖아. 그런데 모든 외국인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강남역에 있는 그 학원에 학생으로 위장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말하기 수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강사가 목적어하고 보어를 구별을 안 해.
강의하는 걸 이렇게 내가 들어보니까, 나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강의를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저게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구별 안 하고 말을 하는 거야. 더 웃긴 거는 집이라는 단어가 하우스잖아. 근데 그 외국인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야. 집이라는 저 단어를.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강의를 딱 들으면서 저런 단어가 있나 싶었어. 너무 휴대폰이 마려운 거야. 휴대폰에서 저걸 빨리 찾아보고 싶어, 저게. 끝나고 나서 저 단어를 찾아봤지. 혹시 저런 단어가 정말 있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1번, 선생님의 모교인 학교에서도 지문 하나 가지고 완벽하게 해석하는데 1시간을 드는데, 그거보다 하급 기관인 고등학교에서 이런 지문을 28개, 듣기를 제외하고 28개의 지문을 1시간 안에 완벽하게 독해서 1, 2등급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 외국인의 경우를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그 사교육에서, 영유아 교육에서 그런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한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배운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을 그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면 수능 영어를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부모님들의 돈을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결국 이제 요약 정리해서 내가 요점 정리를 할 건데, 선생님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강의하지 않고 고3만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재수생, N수생만 강의하니까, 니네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은 사실상 이거는 너희들이 인정하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거야. 불가능해. 영어만 보는 게 아니고 국어, 수학, 탐구도 해야 되니까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 데다가, 설사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아주 많아도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영어라는 과목 독해 28개를 완벽히 해서 1, 2등급을 받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1, 2등급을 받는 애들이 있지. 진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어렸을 때 잘못된 자격 없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잘못된 영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수학 탐구하면서 시간도 없는데 영어를 쪼개서 냈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시간은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다 너희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거 하는 거야. 불가능. 근데 Q&A 게시판에서 만나는 애들을 대부분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자책하고 있어. 자책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얘기야. 자기한테. 하나만 더 얘기할까? 너희들 고등학교 2학년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반에 외국에서 전학 온 애들 가끔 있잖아. 이런 애들 외국에서 뭐 7년, 8년, 10년 살아가지고 수능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 영어 하나도 안, 그냥 늘 시험 봐도 만점 받잖아,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과목수에서 영어를 빼버리니까 N으로 나눴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영어가 아예 필요 없으니까 얘네들은 여기에 들어갈 시간이 되게 많아질 수 있잖아. 잘못된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영어가 아니라 아예 외국에서 제대로 배워서 온 애들을 말하는 거야. 얘네들하고는 사실상 비교가 안 되잖아. 얘들은 거의 치트키 가지고 싸우는 애들이잖아. 그런데도 이 파이널 영상을 보는 애들 대부분은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오면 자기 잘못이라고서 자책하지.
이거를 제일 먼저 해주고 싶어, 난 니네한테. 자책하지 말라고. 니네 잘못이 아니야. 현장에 와서 앉아서 졸고 있는 너희들도 그거 니네 모습이야. 왜냐면 힘드니까.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수업에서 애 졸고 있는 애 막 뭐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없다니까. 저기 너무 잘 아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능에서 영어 시험 잘 봐야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얘기해주는 방법대로 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해결책. 자, 1번. 멘탈은 돈이다. 필기해, 지금. 멘탈은 돈이다라고 적어. 자, 칠판 봐. Q&A 게시판에 각자의 사정에 따라 본인의 현재 멘탈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사연을 들으면 내가 마음이 약해서 얘네들한테 독한 소리를 못 하겠어. 근데 지금 이 영상은 메가스터디 회원 애들이, 전국 애들이 다 들을 테니까 전체를 대상으로는 내가 좀 독한 소리 할게. 뭐냐면, 지금까지 사교육에 쏟아부은 엄마 아빠가 쓴 돈을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총 12년간 엄마 아빠가 쓴 돈을 생각해봐. 근데 올해 수능을 잘 못 봐서 12년간 엄마가 쓴 돈에다가 플러스 1년, 2년을 또 써야 된다고 생각해봐. 무조건 올해 끝내야지. 사실 선생님 제가 멘탈이 약해졌어요. 어땠어요? 얘기할 상황이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니네가 재수나 삼수함으로써 너희 엄마 아빠가 느끼게 되는 경제적 부담, 사실 올해로 끝나길 정말 원하시겠지. 근데 너희들이 1년, 2년 한 번 더 하시겠다 그러면 안 돼. 돈 없으니까 못해. 난 너한테 더 이상 지원 못해줘. 재수 절대 못해줘. 라는 얘기는 하고 싶으시겠지. 속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멘탈 얘기 하지 마. 그냥 본인의 멘탈이 흔들리면 지금 밖에서 고생하는 엄마 아빠가 돈 얼마나 12년간 썼는지만 생각해. 해결책 나오지. 졸라 열심히 해서 올해 끝낸 다음에 내년부터 알바 엄청 뛰어서 엄마 아빠 가정에 도움 줄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어야 되는 거야. 멘탈 같은 소리 하지 마. 두 번째. 학원 강사로서 이 얘기는 내가 좀 많이 망설였던 얘기인데 잘 봐라. 작년 11월이고 이게 올 11월이고 지금이 9월이야. 그러면 잘 봐. 작년 11월부터 12월, 1월 이때 외운 단어가 이때 생각 많이 나냐? 요때 외운 단어가 졸라 훨씬 더 잘 생각나냐? 막판 스퍼트라는 건 존재해. 그리고 막판 스퍼트는 매우 효과가 있어. 특히 영어에서는. 특히 뭐에서는? 영어 단어에서는. 특히 뭐에서는? 단어에다가 구문에서는. 특히 뭐에서는?
기출 문제에서는. 특히 뭐에서는? 유형별 40회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현장에서 현장 강의 11월부터 하면 우리 맨날 뻥쳤잖아. 뭐라고 그랬어? 집에 가서 선생님은 관리의 킹콩이다 라고 얘기하라고. 그래 놓고선 우린 현장에선 단어 시험 보고 나서 내가 니네들 한 번도 뭐라 안 했지. 왜 그러냐면 애한테 싫은 소리에서 그걸 암기를 해서 암기하게 한다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암기해봐야 며칠 있으면 까먹는데? 근데 영어라는 거 언제 마지막 열심히 하면 돼? 11월 전에 한 8월, 9월 요때부터 바싹 해서 영어 단어 암기 엄청 해버리잖아? 그러면 독해할 수 있는 독해의 그 깊이가 자체가 달라지잖아. 그 다음에 막판에 기출문제 졸라 조져가지고 아 기출문제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지 라는 거 깨닫고 40회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조져버리면 그때 영어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내가 아까 망설였었던 얘기는 뭐냐면 설명회 같은 거 하잖아 학원에서. 설명회 하면 학원에서 나한테 기회를 줘서 킹콩 선생님 들어가서 수능 영어 왜 개강 때부터 해야 되는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내가 영어 강사가 들어가서 11월에 영어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한 2달, 3달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당연히 1년 내내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국어 수학이랑은 다르게 영어는 막판 스퍼트가 대단히 잘 먹히는 과목인 거야.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애들 중에 그 전에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싹 하면 돼. 정반대의 상황만 신경 쓰면 돼. 여기 봐. 초반에 스퍼트를 엄청 올려서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중간부터 그때부터 기운이 쭉 빠졌어. 그런 애가 수능달 시험 잘 보겠냐? 공부 하나도 잘 안 하다가 막판에 스퍼트 올려서 한 애가 시험 잘 보겠냐? 막판 스퍼트가 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영상을 본 애들 중에서 내가 전반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중간부터 이렇게 빠졌다. 그럴 때는 이거 엄마 아빠가 쓴 돈 신경 쓰면 돼. 알겠어? 파이널. 그 다음 3번째. 내가 이제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보면 모든 선생님마다 영역이 있잖아. 근데 듣기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듣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딱 한 번만 그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듣기에 대해서 얘기할게. 야, 듣기 틀리는 거는 실력이 없는 거냐? 듣기 감각이 없는 거냐? 냉정하게. 감각이야, 그거. 그래서 내가 인강에서는 공개적이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현강에서는 다 뭐라고 그랬냐면 구평 전까지 듣기 하라는 소리 듣기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그리고 파이널 이 기간 동안에 듣기 모의고사집 싸가지고 매일 들으라고. 매일. 언제? 점심에. 왜냐면 영어는 3교시에 보니까 점심에. 바이오리듬을 그냥 듣기에 맞추라고. 점심만 되면 듣기에. 이제 듣기 해야 될 타이밍인 거야. 지금 시점이 9월 17일이지 오늘이. 이제 수능 때까지 9월 17일이고 수능이 11월 13일이니까 2달 동안 듣기 모의고사 졸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4번째 이 얘기하고 끝낼게. 잘 들어. 단어를 암기해야 되는 게 이만큼이라고 생각해봐. 공부해야 되는 양이 이만큼 또는 뭐 단어 암기해야 되는 게 이만큼이라고 생각해봐. 그거를 1회독 하는데 잘 들어야 돼. 그걸 1회독 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생각해봐.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 봐야 되는 양이 이만큼이야. 근데 그걸 한 번 꼼꼼히 보는데 한 달 된다고 생각해봐. 2회독 할 땐 똑같이 한 달 걸리겠니? 한 보름이면 되겠지. 3회독 할 때는 보름 걸리겠어? 반으로 나누면 일주일이야? 3회독은 일주일? 그러면 봐. 한 달, 15일, 7일. 요거를 잘 봐야 돼. 이게 11월 13일이야. (1회독) 하는데 한 달, 2회독 하는데 15일, 3회독 하는데 일주일, 4회독 하는데 3일, 한 번에 보는데 1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회독 하면 하루 만에 내가 봐야 되는 걸 다 볼 수가 있어. 이날이 1월 13일이면 요 날짜를 나랑 계산해 볼게. 한 달 15일하고 일주일이면 22일, 거기다 3일 25일, 대략 한 30일 정도로 하면 돼. 두 달. 한 달, 한 달, 총 두 달. 약간 두 달 좀 안 되지. 수능 날이 11월 13일이지? 그럼 11월 13일에서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야. 9월 17일 정도야.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회독, 10월 17일부터 한 보름, 그 다음 7일, 3, 4일, 2일, 1일. 알았어? 내가 너희들한테 파이널의 시작점이 9월 17일 정도쯤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럼 9월 20일 전쯤에 내가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쭉쭉 들어가서 시험 전날 내일이 시험이야. 그럼 내일 시험이라면 머릿속에 기억이 남게 오늘 하루에 딱 정리될 수 있게 분량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게 정리가 시험 바로 전날 딱 앉아서 정리가 3년치 공부한 게 다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건 공부 헛한 거야. 그냥 이거 생각하면 돼. 여기 봐. 그냥 졸라 열심히 한 새끼는 시험날 뭐만 생각이 나냐면 시험날부터 한 2, 3일 전에 공부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 전에 있는 건 다 희미하게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지금처럼 파이널 기간에 정리를 한 애들은 내가 3년 동안 공부한 거 한 달에 보고 보름, 일주일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얘는 시험 보기 바로 하루 전날 3년치 공부한 게 쫙 5회독이 되면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9월 17일부터 한 9월 한 20일 요 3일 동안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어느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인데 3년 동안 공부한 거를 한 번은 딱 이렇게 요 정도구나 라고 범위를 확정을 해 놓는 게 좋아. 그리고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이렇게. 이게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어떻게 되는지 캐스트 끝.